카르마를 믿는다면 이 소식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3년간 푸틴은 공군으로 우크라이나 도시에 공포를 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기가 지상에 있는 한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켰을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장한 전투기, 엔진이 가동 중이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폭격할 준비가 된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륙하기 몇 초 전에 증발해버렸지만 파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정유소 중 하나에 완벽한 이중 타격을 가해 완전히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먼저 이 모든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스토프 악샤이 변전소가 드론 공격 후 불에 휩싸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도시 곳곳에 전기와 난방이 끊겼습니다. 변전소 피해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그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 정전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제 러시아 석유 산업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12월 10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야노스 정유소를 공격한 장면으로 약 10일 전입니다. 이 정유소는 모스크바 동쪽에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달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러시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정유소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곳은 중요한 목표였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0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이 정유소 생산 능력의 약 3분의 1이 파괴됐습니다. 여기 그 여파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수학을 더 잘하실 테니 3분의 1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정유소를 불과 이틀 뒤인 12월 14일에 다시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여파로 정유소는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공격 장면이 실제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저게 뭐였지? 찍었어. 찍었어. 젠장. 내가 말했잖아. 그거 드론이었어. 드론이야? 그래, 이제 그는 제대로 망쳤어. 이건 큰 타격이었고 그래서 러시아인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드론 40대 이상을 격추했다고 밝혔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피해 규모는 당국에 의해 실제로 공개되지 않았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런 건 러시아 시민들이 알려주니까. 그들은 실제로 어떤 곳이 타격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어. 그리고 그 영상은 푸틴의 실수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중 하나를 죽어 지역 상공에서 실수로 격추했거나 아니면 전자전으로 이 드론을 교란시킨 것 같아. 어쨌든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어. 혹시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로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 자, 한번 봐봐. 지금 또한 우크라이나가 크라스노도 크라크의 아픽스키 정유소를 공격했으나 러시아 당국은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다시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인근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정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말은 뭔가 일이 있었다는 뜻이고 게다가 현지인들은 정전이 정유소 공격 때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 정유소는 전기, 교통, 수도 공급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허브이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는 당국으로부터 어떤 확인도 받을 수 없지만 다행히도 다시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어. 이 영상 전에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촬영됐는지 이제 알았어. 한번 봐봐. 왜 나야? 아니 젠장? 그들은 같은 밤에 오스트라한 가스처리 공장도 공격했어. 이 시설은 약 30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처리하고 러시아방의 상당 부분을 생산해. 이 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폭발물 제조에 사용하니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매우 성공적인 타격이었어. 여기가 그 공장 공격 후야.
젠장 봐봐. 모든 게 다 켜져 있어. 여기서부터입니다. 며칠만 빨리 감으면 12월 20일이 됩니다. 이날은 러시아 공군, 특히 크림반도에 주둔한 전투기들에게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크림반도 벨벡 군 비행장에서 러시아 Su-27 전투기 2대를 타격했습니다. 이 전투기들 중 한 대는 실제로 유도로에 대기하고 있었고 완전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전투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타격했습니다. 지금 이 전투기 한 대는 약 3,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우크라이나의 수십만 달러짜리 장거리 드론 몇 대가 러시아 공군에 약 7천만 달러 피해를 준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는 여러 방공 시스템과 이륙 준비된 미그 37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점령지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와 크렘린 관리들이 해당 지역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푸틴이 러시아계라 부르는 이 지역 주민들을 러시아가 어떻게 착취하는지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 러시아 선전원, 즉 러시아 뉴스 기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종의 자신들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보도입니다. 러시아 선전원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부 깡패들 때문에 그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지역 모든 운송업자에게서 갈취하고 있습니다. 즉, 물자나 식품을 들여오는 모든 회사가 해당됩니다. 그들은 정부가 사실상 국민을 약탈하는 데 사용하는 엄청난 수입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세 때문에 이 지역의 기본 생필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쟁과 러시아 점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새 영토 이야기입니다. 식료품 값이 매우 비쌉니다. 보로네시의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이런 가격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4개의 영토, 이른바 리본 때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연방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러시아 일부지만 여전히 국경이 있으며 예전 러시아 국가의 국경선을 따릅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국경을 넘어 물품 이동에는 특별한 복잡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점령지 주민들을 결코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러시아어를 쓰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을 폭격하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옛날식 영토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러시아가 그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됩니다. 러시아 선정아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않는 지역에 우크라이나 인구를 말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러시아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기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왼쪽 강둑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군중이 우크라이나를 따라 몰려들 것이고 그곳에 남겨진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 맞아. 아주 냉소적이긴 하지만 그건 현실적인 조치야. 우리가 이 집단에 대해 왜 신경 써야 하죠? 난 이 어조를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말은 그들은 정부에 투표했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신경 써야 할 정부는 그들이 지지했던 정부가 아니잖아. 푸틴이 신경 써야 할 일이야. 이유를 말해봐. 푸틴은 러시아 국민을 신경 써야 해. 푸틴은 쓰레기를 신경 쓸 필요 없어. 푸틴은 러시아 국민을 신경 써. 푸틴은 머리에 냄비를 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 없어. 체르니히우에서 갈리아 몇 명 죽어도 상관없어. 체르니고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갈리아는 그녀의 기억 속에 3명의 처녀가 있을 테니까. 파이와 차가 거기로 옮겨질 거야. 그녀는 완전히 그럴만했어.
그녀는 그럴만 했어.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 중 하나는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에 수익 창출 제한을 겁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전쟁 관련 영상 4개의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에 부적합해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최전방, 러시아 공군기지 파괴 영상 모두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면 기존 및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